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에 좀 더듬이가 많은 게 오늘 아침에 머리를 아침도 아니다. 오늘 점심에 머리를 감았거든요. 저는 머리 막 감고 나면 이렇게 잔머리가 좀 솟구치는 타입이라서 한 오후 저녁쯤은 돼야지 머리 이렇게 차분해지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출근을 했는데 학생 널싱 스튜던트들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저희 유니 이제 하루 종일 팔로우를 하겠다고 왔는데 전 처음에는 이제 우리 허드라고 막 보니까 신경 안 썼죠. 근데 이제 막 한 명 한 명 인사를 시키길래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Wait a second 하면서 걔 얼굴 한번 보고 걔 네임을 딱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걔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처음 여기 뉴욕에 왔을 때 처음으로 다이아시스 센터에서 일했던 곳에서 테크니션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걔가 진짜 악명이 높거든요. 걔가 이제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단어를 붙이자면 사람을 활활 태우는 성격? 와, 테크니션이 널스를 태웠어요, 걔는. 와, 그리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강하게, 민하게, 못되게 굴고, 또 강한 사람들한테 또 잘해주는 그런 진짜 치사하고 악랄한 그런 성격이었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 저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붙인 거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걔 말고 다른 널스도 좀 비슷한 캐릭터가 한 명 있었는데 저 저는 이제 테크니션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부딪히지 말자 하면서 무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걔한테 받은 그 감정이라던가 스트레스는 아직까지 기억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 몸이 반응했어요. 걔 목소리를 듣자마자 약간 제 머리가 블랙킹 아웃 되는 그런 기분? 약간 뭐 아주 옛날에 일했을 때만큼 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머릿속으로 저 혼자 생각을 한 게 아니 제가 지금 뭔데 뭐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데도 그냥 학생 간호사로서 와서 나를 observation 하러 왔는데도 이거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막 팔피테이션 오고 막 옛날에 막 머리 이렇게 띵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학생 제가 맡고 있던 학생 간호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팔로우 하던 널스는 이제 오프터 유닛으로 가고 막 그래서 붙어있을 널스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딱 가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것이 환자 테이블 땡겨가지고 책 이렇게 막 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차지 널스한테 바로 쪼르르 가가지고 그때 이제 차지 널스가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한국말로 그랬죠. 제가 저희 유닛에 한국분 두 분 더 계시거든요. 학생 강사 두 명 갖는 거 부담스럽다. 가져가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one of you should go to Charger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알죠 눈치상. 저도 알아보고 절 누군지 알아보고 하니까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더니 아우가 그러면 일어서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걔 보내고 나서도 복도에서 가끔씩 걔 목소리가 들리면은 막 심장이 쿵쿵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구나 쟤한테 진짜 느꼈죠. 걔가 얼마나 제 나쁜 애인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냥 처음 센터에 가서 이렇게 루틴 잡 소개시켜준다고 한 일주일 정도인가 2주 정도? 2주를 해봤자 일주일에 주 3일이고 2주라 하면은 6일이죠 총? 걔랑 붙어가지고 프리셉터로 저를 붙여줬는데 걔랑 저랑 짝꿍 붙여줬는데 저 하루 봤나? 하루 걔 일하는 거 봤나? 그 이후로 뭐 모르겠어요. 걔 뭐 C콜 써가지고 2주 동안 안 나버려가지고 저는 완전 버려지고 프리셉터도 없고 뭐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막 튕겨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너무 사람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전 되게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눈치 볼 정도로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오래됐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막 사소한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경험을 이제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걔가 어떤 캐릭터였는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병원 경력은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그곳이 되게 진짜 힘들고 페이스가 진짜 빨라서 따라가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경력이 있더라도. 근데 이제 그분이 성격이 센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딱 자기가 보니까 알아본 거지. 그래서 뭐랬다더라? 막 다른 잡 찾아봐라고. 네가 뭔데? 저 처음에 그거 듣고 진짜 그런 말을 했냐고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냐 하니까 뭘 할 수가 없었대요. 진짜 분리가 너무 심한 애였는데 걔가 딱 그 직장에 권력자한테 딱 붙어서 자기를 절대 파이어 못하게 만들어놔요, 상황을. 그러고 나서는 진짜 지 입맛대로 이 그 자기 유닛 분위기를 막 주물럭거리는 애거든요. 그래서 새로 온 널스가 막 힘들게 적응하고 막 힘들게 얼굴 이렇게 질려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애 보고 다른 잡 찾아봐라. 말이 안. 그리고 다큐멘팅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불가능하게 많이 주어지거든요, 아이한테. 그래서 할 시간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미팅인가 뭐 닥터, 소셜 워커, 널스, 뭐 가족, 패밀리 멤버가 싹 다 모아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 참석할 수 없는 사람도 전화로 스피커폰으로 연결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디스커션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진짜 환자가 몇 명이에요, 센터에. 근데 RN은 몇 명이고 그 많은 환자 중에 뭐 50명 딱 이렇게 나눠서 그 리스트를 싹 다 팔로우를 해야 돼요. 막 랩이랑 뭐 약이나 이런 거를 다 팔로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뭐 하고 마킹 해가지고 미팅 가서 뭐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진짜 목 없는 닭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일을 하는데 running like a chicken without a hea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닭이 뛰어다닐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런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그 뒤였거든요. 뭐 오후 2시인가 점심 12시 반인가 그 시간대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열심히 목 없는 닭처럼 막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면목이 없죠. 저의 업무를 다 못하는 건데 거기 패밀리 미팅 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건데 저는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제출해야 되는 페이퍼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진짜 스테이션 뒤쪽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프린터 체크하고 열어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 눈에는 그 꼴뱅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퍼실리티 매니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출근했더니 허들에서 바쁜 시간에는 스테이션에 앉아있지 마라. 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는 not worth to fight 였던 게 걔랑 그 퍼실리티 매니저랑 옛날 20년 전, 30년 전부터 진짜 친한 친구였대요. 옛날에 그 퍼실리티 매니저가 테크니션이었고 근데 이제 너싱 스쿨을 가서 RN이 했다가 RN으로서 이제 뭐 매니저 됐다가 뭐 퍼실리티 매니저가 되고 그런 케이스라서 둘이 되게 절친한 친구였대요. 얘가 아무리 성격이 고약하고 막 새로운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고 막 그걸 bullying을 해도 절대 안 자르고 오히려 거기에 맞서 싸운 널스들이 많이 잘렸대요, 히스토리적으로. 그래서 다른 착한 테크니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괜히 리포트해서 애매하게 잘리지 말고 그냥 좀만 참고 너 원하는 경력만 얻어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고 안타까운 건 보이지만은 제가 정말 성격도 이상하고 막 불링하고 하는 건 알지만은 옛날에 막 맞서 싸우다가 잘린 널스가 있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지금 갑자기 지금 그냥 뒷골이 튀기네. 하여튼 걔 때문에 스트레스를 저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걔가 이렇게 왔길래 와 진짜 세상 정말 좁다. 세상도 좁고 맨하탄은 더더구나 좁고 투석교는 너무 좁죠. 하여튼 그런 사람은 이제 유닛에 저는 RN이었고 다이어시스 널스의 RN이었고 걔는 너싱 스튜던트로 왔죠. 그래서 진짜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한국에서 진짜 악마같이 굴었던 뭐 저도 물론 되게 못된 선임들 많이 만났지만은 정말 그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악마 같은 캐릭터들이 진짜 약간 비인도적인 짓을 많이 한 그런 선임들이 뭐 어떻게 했다가 여기를 그만뒀나 뭐 잘렸나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병원을 나가서 다른 병원을 갈 때 너무 쉽게 그냥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백그라운드라던가 전 병원의 그런 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하이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 같은 게 미국은 다 백그라운드 체크도 하고 전 병원에 전화를 다 합니다. 매니저하고 통화를 하고 얘가 어떤 사람인가 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프라이빗 하스피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되게 꼼꼼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잘 체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병원 불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프라이빗 병원이 좀 더 제 성격에 맞는다고 확실하게 느낀 게, 말도 안 되는 불링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더 upper management 클래스로 에스컬레이트 할 수 있는 환경이고, 만약에 얘가 이 매니저와 친하다 그러면은 그 위에 계속 위로 해서 병원 CEO까지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이. 하라고 인커리징을 해요. 절대 분리 같은 거 용납 못하게 매니저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에듀케이션을 계속 시키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스피크업 하라고 인커리징을 많이 하고, 스피크업 하면은 절대 막 3자 대면을 시킨다거나 누구 편을 들어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피셜하게 되게 객관적으로 파일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조건 환자에 집중, 그러니까 포커스를 둬서 환자 세이프티라던가 그런, 하여튼 이런 불링이라는 환경 자체가 당연히 이 멘탈적인 스트레스나 업무 환경이 험악해지게 만든 데 기인을 하고, 거기에 당연히 환자 간호에 대한 그 영향이 있겠죠. 그런 걸로 브링업을 하면은 정말 프로텍션을 잘 해준다고 전 느꼈어요. 제가 확실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 규모가 크지만은 프라이버시 아니라 스테이시나 시리 하스피럴 이런 데로 가면 좀 이야기가 달라요. 좀 정말 말도 안 되게 물리도 하고 성깔도 별로고 환자한테도 정말 별로인 사람들도 안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고개 젓고 하는데도 쟤는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 뭔 일이 해도 안 잘리더라, 이런 캐릭터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근데 사립은 모르겠어요. 사립은 그 병원에 막 내가 여기에 35년 일했는데 이런 애들조차도 제가 리포트 했는데 바로 행동 제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이 병원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환자 2명을 제 방에 제가 이렇게 환자 투석을 하고 있었고, 들어온 시간,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시작할 때와 마칠 때는 바쁜 건 똑같아요. 뭐 환자가 상태가 안 좋다거나 뭐 이러면 더 바빠지는 거죠. 스무스하게 딱딱딱 지나면은 뭐 나름 이렇게 하는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명을 끝내고 이 환자 정말 필요한 미니멈 그 정리만 해놓고, 다음 환자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모음 처리만 해두고 빨리 이렇게 해놓고 다음 환자로 넘어가서 다음 환자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었는데 트랜스포터들이 온 거예요. 환자를 이제 자기 병동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그럼 왔는데 이제 뭐 지혈 다 하고 환자를 대충 이렇게 랩업을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니들 먼저 치워야겠죠. 니들이나 이제 분리돼 있는 그런 거즈라던가. 그래서 니들을 먼저 유리통에 넣고, 쓰레기 테이블 이렇게 모아가지고 척에 싸가지고 버리고, 가운 벗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환자를 탁탁탁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이 환자도 데리고 가야 돼, 저 환자도 데리고 가니까 리포트, 여기서 이제 다음 프라이어리티는 저한테는 리포트를 주는 거예요. 빨리 저기 담당 널스와 챗을 열거나 전화를 해서 지금 이 환자 다이아시스 끝났고 몇 시간 했고 플루이드 얼마 리무브를 했고 스페셜 이벤트 이런 거 있었고 라스트 바이럴 이런 거고 블라블라블라, 이 리포트를 빨리 주지 않으면은 환자를 이미 데리고 가버린 상태에서 제가 리포트도 안 주고 환자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쪽에서 문제를 삼으면 제 잘못이 되기 때문에 리포트를 빨리 줘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 바늘 같은 거 먼저 치우고 리포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일이 착착착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트랜스포터들이 와가지고 워킹 해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환자 뭐 베드 준비하고 차트 챙기고 요거 이제 플러그 뽑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애들은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못된 애가 한 명 있어요. 처음에 일 시작한 지 한 3일 됐나? 근데 막 갑자기
허공이 되고 이제 방에 들어오면서 여기는 누구 한 명 블라블라 빼고는 아무도 베드 준비하는 널스 없다 라면서 공중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바쁘게 리포트 주고 있는 약간 what the fuck? 약간 이런 느낌을 쳐다봤거든요.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뒷조사를 좀 했죠. 병원 널스들이라던가 다른 유닛 널스들한테 물어봤어요. 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아 그런 애가 있다니까 다들 알더라고요. 걔 혹시 누구 아니냐니까 걔 항상 그런다고 좀 약간 되게 못됐다고 그러고 있는데 한 몇 달 후에 또 똑같은 애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절 보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제가 베드를 준비를 다 안 시켜놨다고 베드 플러그 안 뽑고 그리고 또 뭐 안 했지 뭐 환자 베드 이렇게 슈렁크 안 시켜놨다고.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좁기 때문에 베드를 좀 이렇게 슈렁크를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트랜스포트 할 때 그 슈렁크를 안 해놨다고 들어오자마자 대놓고 들으라는 식으로 이것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더니 눈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가지고 excuse me?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되게 짜증난 표정으로. 그래가지고 너 방금 나한테 눈 굴렸냐 이러니까 자기 눈이래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0.1초도 안 망설이고 아 오케이 하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컴퓨터 켜가지고 걔 이름 풀네임 다 받아 적고 매니저, 어퍼레멘, 슈퍼바이저 싹 다 이메일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평소에 안 좋은 이미지가 리포트가 많은 애래요. 평소에도. 그래서 그 우리 매니저도 마침 별로 안 좋아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산발. 하여튼 그 매니저가 마침 잘 됐다. bring up, officially bring up 하자.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파일링 해달라. 그걸 upper class로 우리가 bring up을 하자. 난 절대 불링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잘됐다 잘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쓰면서도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게 전에 제가 일했던 저기 스테이트 하스피럴 같은 경우에 여기 프라이버시고 스테이트 하스피럴 경우에는 정말 상상 초월한 클래스가 많거든요. 그런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그 리포트를 하면은 당연히 그 직원에게도 이렇게 귀에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 그럼 걔가 저한테 리벤지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래서 생각했는데 약간 얘가 스텝백을 하는 거예요. 스텝백을 해서 이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도 말도 안 썼고 딱 할 일만 하고 가요. 그냥 항상. 오 놀랬어요 되게. 확실히 왜냐면 저는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처음에 매니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누가 나를 불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트랜스포터가 우리의 일을 unnecessary hard하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일을 힘들게 만드는 트랜스포터가 있는데 걔를 리포트하고 싶다 이렇게 운을 띄웠어요. 운을 띄우면서 내 상황이 이렇고 처음에 걔 만났을 때는 이런 임프레션을 가졌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걔가 와가지고는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다. 나는 이제 이 트랜스포터가 다른 트랜스포터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걔들이 이제 들어올 때 항상 스탯으로 환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퍼펙트하게 레디 되기를 원하는 그 프레셔, 압박을 엄청 느낀다고 적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사실 걔가 같이 파트너 해가지고 오는 다른 착한 트랜스포터들도 걔랑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걔가 신규 뉴비가 왔을 때 그런 것까지 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대충 환자 베드 던져놓고 가는 경우도 많았고 이래서 그런 거 적었죠. 적으면서 아니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딱딱딱딱 돌아가는 그런 잡이 아니지 않느냐. 환자를 보는 입장인데 끝날 때쯤에 환자가 머리가 너무 좀 엉망이라서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끝날 때 환자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리고 트랜스포터가 우리가 뭐 정한 시간 딱 왔을 때 땡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30분 일찍 올 때도 있고 오는 시간도 랜덤인데다가 거기다가 우리 환자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모든 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도 당연히 얘를 못 보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오만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걔네가 우리 룸에 워킹 하자마자 모든 게 ready for them 이라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근데 그런 프레셔를 주면서 저한테 누나를 굴리면서 내 눈인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난 정말 이제 트랜스포터가 올 때 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프레셔를 받는데 이게 환자 간호에 엄청 네거티브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해봐라. 내가 걔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환자한테 얼마나 이게 악영향이 가겠냐, 나는 그 프레셔를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당연히 결과는 저의 승. 제가 그 크로닉에 머물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런 답답한 부분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unfair하다는 거를 리포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리포트를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오히려 제가 리포트를 했다가 제가 잘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입국닷 하고 참아야죠. 참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피해야 되고, 약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어쨌든 이렇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환자 케어에 악영향이 가는 스태프를 리포트를 했을 때 바로 그거를 테이크해서 액션을 취해주고 널스를 보호해주는 이 환경,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오늘은 불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불링에 관해서는 프라이빗 하스피털 널스로서 굉장히 만족합니다.